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세 김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 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38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부터는 가장이 되어 아들을 키워내야 했지요. 직장에서는 작은 회사였지만 여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람되면서도 바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 은퇴하면 조그마한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는 작은 꿈을 품어왔었어요. 사실 직장 생활이란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혼자 아들을 돌봐야 했고 직장에서는 늘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야 했기에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 한켠에 후련함과 서글픔이 뒤섞여 있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받은 퇴직금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한평생 노력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 꿈이었던 카페를 차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어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커피를 손수 내리는 기술도 익혀가며 손님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 소리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퇴직 후에 이렇게 또 다른 행복과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이게 바로 은퇴 후의 행복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행복이 온전히 저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카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소소하게나마 이익이 나기 시작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카페 지분을 나눠 달라는 요구를 해오더군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그저 손주들 데리고 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는 즐거움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이 카페가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새로운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제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더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겠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무엇을 원하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그래도 차마 퇴직금을 모두 넣고 차린 제 가게를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에 흔쾌히 내어줄 순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합니다만 참 어렵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지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은 참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시간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늘 농사일로 바쁘셨기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돕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어서인지 학교에서도 활발한 친구들보다는 얌전하고 차분한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요. 늘 조용히 남을 돕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그때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25살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과묵했지만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신혼생활은 작고 아담한 단칸방에서 시작했지요. 그때는 참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남편과 저 둘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지만 아들이 주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찼지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땀을 흘렸고 저도 가정을 돌보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38이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아들과 저 둘만 남겨진 채로 말이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들만큼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동네의 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겪는 사회생활이었고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내일 출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뿌듯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지요. 이후 저는 하루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일을 해야 했고, 남들처럼 휴가를 제대로 즐기거나 여유를 가질 틈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안쓰러워했고,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살아 라는 말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요. 오히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아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는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가 새 옷이나 학원비를 이야기할 때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아끼고 절약하는 게 제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기만을 바랐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끼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순간, 그동안 모든 희생과 노력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에 우리 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과 자부심이 함께 찾아왔지요. 그렇게 아들이 취직하고 제 손에서 벗어났을 때 드디어 제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부터 품고 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바람. 바로 은퇴 후에 조그마한 카페를 차려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20년 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을 가지고 한적한 동네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차린 이 카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려면 커피도 알아야 한다 싶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손님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 행복해할 수 있도록 커피 내리는 기술도 정성스레 배웠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몇 개 있는 소박한 가게였지만 이곳에서 손님들이 커피 한 잔으로 위로를 받을 때마다 저 자신이 마치 손님들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김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라며 입소문도 나고 조금씩 가게 매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 인생 후반에 새로운 활력을 찾은 듯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제게는 이 카페가 곧 자부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카페에 들러 손주들과 함께 와서 엄마, 카페 장사가 잘 되네. 하고 축하해 줄 때만 해도 그저 기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의 노고가 보상받는 듯했고, 아들도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짜고짜 카페 지분을 나눠주세요. 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네가 땀 흘려 차린 가게도 아닌데 무슨 지분 타령이냐 했더니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카페면 내 카페도 되니까 당연히 지분이 있죠.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심각해졌고 가슴속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행복을 위해 선택한 카페가 이제는 갈등의 시작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제게 남은 전 재산이자 행복이던 카페가 이제는 아들 가족의 욕심으로 얼룩지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카페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주들과 함께 놀러 왔나 보다 생각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이제 카페 자리도 잘 잡힌 거 같으니 제가 출근하면서 카페를 챙겨야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이 카페는 네 카페가 아니야. 이건 내 퇴직금으로 차린 내 거다.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혼자 하시기 힘들 테니 제가 관리할게요. 라는 이유를 대며 지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대화를 처음 나눴을 땐 그저 말뿐인 이야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 아들이 설마 그 정도로 욕심을 부리겠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그날 이후로 종종 카페에 들러서는 권리금이나 수익 분배에 대해 슬쩍슬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그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제게는 아들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조금씩 저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시작하더니 이젠 권리금의 반을 주던지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돈 주세요. 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부모로서 자식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차린 이 작은 카페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의 결실이자 제 노후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저를 볼 때마다 엄마, 병원 갔다 오시면 진료비, 영수증도 끊어서 저한테 주셔야 해요. 마며 제게 건강검진 비용까지 계산서로 끊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저를 위해 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왠지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나 손주 용돈 정도는 주고 싶었지만 그게 점점 커지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이번에는 손주들 학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손주들 학원비며 용돈을 한두 번 준 적은 있지만 매달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엔 저로서도 벅찼습니다. 용돈 정도는 가능하지만 매달 학원비를 내주기엔 제 수입이 넉넉치 않다는 걸 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힘들다는 뜻을 비췄지요. 그런데 그 말에 아들은 갑자기 화를 내며 엄마, 그 정도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제 몫을 주세요.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자식에게 고소당할 줄이야. 아들은 정말로 저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식만을 위해 희생해온 저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그 일만 생각하면 숨이 가빠져 오고 손이 떨리더군요. 며느리도 이런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더군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온 며느리는 카페를 둘러보더니 가게가 이제 돈이 좀 되는 것 같네요. 이 가게 저희에게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점잖은 며느리라 믿었기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족 간의 돈을 따지게 될 줄은 몰랐지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며 돈과 가게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매출을 가늠하듯이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살펴보며 점점 더 권리를 요구해왔고 제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면 눈앞에서 바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점차 깊어지면서 아들은 노골적으로 가게를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운영할게요. 아니면 법적 소송으로 끝을 보실 거예요. 마며 서류까지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눈앞에서 당당하게 협박하듯 서류를 내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지요.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를 돕고 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지만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퇴직금으로 차린 이 작은 가게가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과 욕망에 물들게 된 것이었죠. 하루하루 저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져들었고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아들의 차가운 표정과 며느리의 불쾌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어느 날 정말 지쳐버렸습니다. 손님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맞이할 힘이 더 이상 나지 않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와 협박 속에서 제 삶은 어느새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카페를 정리하고 문을 닫으며 자신은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들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충격을 넘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지만 아들은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차린 가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엄마 퇴직금으로 차린 가게니까 저희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싸늘해지더군요. 특히 아들이 가게를 자주 찾아와 이 가게는 이제 저희가 인수할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면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은 법적으로 따져볼 테니 엄마가 포기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손주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이 가게는 아빠 가게야. 라며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인 듯이 아이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손주들이 그 말을 듣고 할머니, 그럼 우리 아빠 가게에서 공짜로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데 제 입에서 답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들에게 설명해 보려 했지만 대화는 곧 감정적인 언쟁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들 뒤에서 침묵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대놓고 가게 수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출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가 일군 이 작은 가게에서 무엇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따지는 모습에 황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작은 가게가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졌는지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 많아지거나 가게 매출이 조금 오르면 가게가 이 정도로 잘 되니 저희가 관리할 자격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 싶어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이 문제가 이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음을 절감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아들이 다시 한번 서류를 들고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가게를 넘기고 모든 영업권을 포기하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나이가 있으니까 가게 운영을 그만하고 이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라는 말을 당당하게 뱉었지요. 아들의 말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고 그날 이후로 아들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도 이제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찾아와 소리 지르고 갈까 싶어 불안감이 앞섰고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한 번씩 가게에 들러 이제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이 운영할 테니 어머니는 그만두셔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나가곤 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손주들이었어요. 손주들이 가게에 와서 우리 아빠가 여기 사장인 거죠? 라며 밝게 묻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손주들 앞에서 가게 문을 닫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를 강제로 넘기려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할 때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가게 안에 앉아만 있어도 가슴이 무거워지고 손님이 와서 커피를 주문해도 그저 건성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정말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와 더 큰 요구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상이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며 이제는 정말 여기서 손을 떼야 하는 걸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버거운 싸움의 연속이었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는 자식을 위해 해줄 만큼 해주었고 이 가게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아들과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에 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게를 지켜내려 애써도 가족 간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고 매일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강압적인 태도가 떠올랐고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움과 배신감에 가슴은 터질 듯했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미련이 남아 그를 온전히 외면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가게를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평생 모은 퇴직금을 들여 만든 이 소중한 공간이지만 이젠 나의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 자식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상처와 분노는 이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가게를 넘기겠다고 통보했을 때 아들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뻐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젠 더 이상 어떤 말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는 어느새 너무 큰 강이 되어버려 이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집과 돈을 정리해 실버타운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나이가 들어 가게에서 매일을 보낼 만큼의 체력도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이젠 가족에게서 멀어져 혼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날, 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홀로 남겨진 채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에 시달리던 나날에서 벗어나니 가슴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대로 홀로 남아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몇 달 뒤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제가 운영할 때는 잘 됐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인수하고부터는 손님이 끊겼다는군요. 여전히 아들 며느리에게서는 전화 한 통화도 없지만 서운하지 않습니다. 불연하고 미련도 없어져서 이젠 저 혼자 실버타운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실버타운에서 지내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많이 지쳤었지요. 가게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들어왔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가게에서의 추억과 함께 나누었던 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한평생 모은 퇴직금과 제 삶의 보람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실버타운에서 꼬박꼬박 식사 챙겨 먹고 요가도 하고 여기서 사귄 친구들과 경치 좋은 카페도 갑니다.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할 땐 계절마다 피는 꽃들도 감상하고 행복했던 일들만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지나온 인생이 영화의 장면으로 떠올라 씁쓸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서 진심 어린 사과 정도는 받고 싶지만 그것도 욕심이라 생각해서 그마저도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받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제 속이 시원해지리라는 기대도 없었지만, 이렇게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저처럼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저 역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오히려 그 자식으로 인해 상처받게 되는 삶의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 제 인생을 돌아보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행복과 평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